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수에 국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함수의 개념을 끌어오기 위해서 방정식을 먼저 끌어와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선이 1차 함수, 그 다음 이제 포물선이 2차 함수였지만 얘네들은 크게 보면 방정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시게 되면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2차 함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1차 함수가 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들도 조금 더 중학교에서도 만납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루게 되시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부르지 않죠.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그리고 2학기, 1학년 2학기에 올라가시면 원의 방정식 해서 함수로는 다룰 수 없으나 방정식으로 다루어지는 도형인 원을 만나시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원의 방정식을 들어가게 되면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원은 우리가 필요한 반지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도라든지 뭐 둘레 길이, 원의 그 호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힌트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안에 제시가 되어서 문제를 풀거나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도형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단원 제목이 원의 방정식인 만큼 모든 것을 식으로, 물론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모든 도형이 식이 있고 그 도형을 그림과 접목시켜서 식으로서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단원이 원 방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풀이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들어가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고 모든 그래프, 1차 함수, 2차 함수를 포함한 모든 함수나 그래프 식은 기본형이 있고 그것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한 표준형이 있고 그것들을 모두 다 풀어서 x나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실 땐 기본형을 먼저 배우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1차 함수와 2차 함수 내지는 직선의 방정식과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살펴보면 그 기본형들은 모두 0,0, 다시 말해서 원점과 연관이 있었다. 원의 방정식 또한 원점과 연관이 있는 그림으로서 기본형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이 있고요. 원은 중심이 있습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원이란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 모아놓은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이라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 위에 한 점, 애초에 찍었던 평면 위에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이 점들을 찍어서 만들어진 이 둘레 테두리는 원의 둘레, 원주,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식으로 만든다는 건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 그리고 원점을 원의 중심이 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되겠죠. 여기가 원점 O입니다. 그럼 이 둘레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원의 방정식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근이 된다는 거죠. 모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첫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면 근인데 문자가 2개 들어간
방정식은 근이 한 쌍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한 쌍의 종류가 무수히 많으니까 대답하기 힘들어서 그림으로 점을 찍어 나타냅니다. 모든 그래프에 점이 찍혀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는 건 식이 있다는 얘기고 그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이무의 점을 잡아서 x, 뭐라고 두겠습니까? y라고 둡니다. 아무 좌표나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전부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x, y라고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형을 소환할 건데 어떤 도형을 소환할 거냐면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둘레, 원주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시죠? 이 반지름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고 특정 원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0에서 오른쪽으로 R만큼 떨어진 이 점은 R,0이 될 것이고 0에서 위쪽으로 R만큼 떨어진 이 점은 0,R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쪽 점은 왼쪽으로 R만큼 왔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R. 왜? 왼쪽으로 의미하는 기호인 마이너스 R, Y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점. 그럼 여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점은 아래쪽으로 R만큼 내려오고 X좌표 좌우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0, 아래쪽으로 의미하는 부호인 마이너스 R 이렇게 붙여서 0, 반지름 하나 아른 것만으로도 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원은 몇 개씩 생깁니까? 2개씩 생기죠. 그래서 총 4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된다. 문자를 쓴 이유는 특정 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집어넣고 증명하지 않고 문자를 넣고 증명을 한다. 왜? 모든 숫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반지름을 그은 것만으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도형 문제를 중학교 때 조금 더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기 위한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요 길이는 이 점의 가로 길이이므로 이 점의 x좌표와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있는 y좌표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y라고 두겠죠. 물론 이런 쪽으로 잡으시면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좌표들도 있죠.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를 사용합니까? 예, 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수 좌표를 잡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도형으로 인지한다면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은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쓰는 게 맞지만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면 무엇이 된다? 반지름인 아래제곱이 됩니다. 여기선 반지름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사용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반형. 자, 그런데 모든 도형은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칭 이동도 합니다만 최우선 그런 가장 일반적인 이동이라고 한다면 평행 이동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원의 중심을 예를 들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옮겨지면 여러분 원의 둘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지금 한 가족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원의 중심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인다면 이 둘레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같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똑같은 원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색깔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에 있던 점이든 똑같이 같은 양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난 시간까지 이런 도형이나 그래프를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들였던 게 이동을 했을 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공을 들였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 취소시켜야 원래 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걸 취소시켜야 원래 점으로 돌아간다. 그럼 왜 원래 점으로 돌아갑니까? 얘만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하려면 원래 그래프인 하얀 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할 식이 없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도로 돌아가줘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식에 대입 가능한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x-a. 왜? a만큼 평행 이동한 걸 x축에서 x좌표에서 취소시켜서 돌아갔습니다. 요 x값에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은 살아있는 거죠. y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던 y좌표가 평행 이동한 양만큼 취소시켜서 올라가줘야 원래 하얀 점 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y에서 b만큼 평행 이동한 걸 취소시켜서 돌아가주면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 반지름인 r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자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표준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원의 방정식 0,0을 중심 좌표로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런데 0,0이 중심이었던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r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원의 방정식의 이동량을 시간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자, 뭐가 장점입니까?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었어요. 근데 이동해서 원의 중심 좌표가 a, b가 되어 있다라고 평행 이동한 양과 동시에 원의 중심의 위치도 알려주는 표준형.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은 꼭지점 좌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놈이었었죠. 그렇죠? 모든 그래프식 중에 기본형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식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고, 표준형은 그 기본형인 애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또 쉽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에서도 저희가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기본형, 일반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그것을 모두 풀어서 내림차순 정리했었던 일반형.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 죄송합니다. 요거를 일반형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일반형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했었어야 됩니까? 예, 기본형이라고 했었어야죠. 예, 원의 기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이걸 모조리 풀어서 정리한 일반형. 그게 일반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여기도 제곱식이고 여기도 제곱식이기 때문에 x도 제곱항이 나오고 y도 제곱항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요거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b의 제곱도 풀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형은 는 0으로 정리합니다. 는 0으로. 그래서 자, x도 2차식이 최고차항, y도 2차식이 최고차항이라 맞습니다. 최고차항부터 정리하도록 합니다.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된 문자가 x다 y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x, y가 모두 문자, 근취급을 받는 방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해서만 보지 않아요. x, y 모두 봅니다. 그래서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2차항, 그 다음에
그거보다 차수가 한 단계 낮은 1차항, 그거보다 차수가 또 한 단계 낮은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x, y 모두 2차항, x, y 모두 1차항, x, y 모두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2차항 모두 정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x 1차항, y 1차항인데 이 a는 평행 이동한 양이라 숫자 대신 들어온 문자예요. 따라서 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식 안에서 문자 역할을 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까지는 곱해서 상수가 돼,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ax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요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숫자가 될 거잖아. 그럼 요걸 계수 a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a를 쓴다는 건 여기가 꼭 양수가 되어서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계산한 게 양수면 양수대로 쓰시고 음수면 음수대로 쓰세요. 다시 말해서 a의 부호 그대로 쓰세요 라는 뜻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수 a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도 그럼 x의 1차항은 갖다 쓴 상태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y의 1차항인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by, y의 1차항이지만 마이너스 2하고 b하고 곱하면 또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by 이렇게 써서 그냥 1차항을 간단하게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a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빼먹었네요. 그쵸? 여기 y제곱 대신에 b제곱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맨날 실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요 b제곱도 a제곱도 자, 얘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한쪽을 0 만드는 게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 하더라도 얘네들 다 계산해서 상수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냥 c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번 더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기본형이고요. 얘네들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라고 생긴 표준형이 만들어지면서 원의 중심좌표가 0,0 아무데도 이동 안 하면 다 0,0이에요. 그랬다가 원의 중심이 a만큼 b만큼 움직였으니까 a, b가 원의 중심좌표가 되면서 자, 반지름은 어차피 쌍둥이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는 표준형이 된다. 이걸 모두 풀어서 정리하면 x제곱항과 y제곱항이 모두 1x제곱 1y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꼭 이렇게 일일이라고 안 외우셔도 돼요. x제곱 y제곱 개수가 완벽히 똑같으면 됩니다. 예, 2x제곱 2x제곱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5x제곱 5y제곱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은 0. 자, 일반형은 여러분께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제풀이를 하거나 내가 식을 대할 땐 별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기본형, 표준형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원의 특징이나 그 도형의 그래프, 그 도형이나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함수 마무리 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차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 일반형으로 많이 접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꼭지점 좌표 찾고 중심축 찾고 하는 완전제곱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원의 방정식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x제곱항 y제곱항은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꼭 1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흔하지 않게 여러 가지 개수를 가지고 나오게도 만들어지는데요. 어찌되었든 x제곱 y제곱 항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하고요. x항과 y항이 따로따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y 곱한 xy항이 나왔다. 이러면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따라 올라가 보세요. x제곱 따로 있었고 y제곱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풀어서 xy항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x제곱 y제곱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도 xy항이 껴있다면 이건 원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원의 방정식이려면 xy항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도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이 아니라 타원이나 아니면 뭐 쌍곡선이나 아니면 어떤 포물선이나 이런 도형의 그래프를 식으로 배우고 계시다면 xy항이 동시에 들어간 xy항이 들어간 이런 식은 도형의 그래프, 방정식의 그래프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x제곱항 y제곱항 개수는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x항과 y항 각각 1차항이 따로따로 존재해야 하고요. 상수항까지 끼고 는 0이 만들어져 있으면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은 왜 함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원은 함수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난 것이 함수이고 그 중에 주된 문자 x, 그걸 따라가주는 문자 y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함수의 성립 조건은 뭐냐면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은 딱 하나로만 대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x 값이 주어졌는데 y 값이 한 개보다 많게 여러 개로 대답이 된다. 그럼 이건 이제 함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정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시겠습니까?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하면 여기는 상수항이랑 계산이 되니까 y제곱은 얼마? 이렇게 찾아질 거예요. 그럼 y를 대답하려면 y제곱을 풀어야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y값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함수에는 y제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함수에는 y의 2차 항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함수는 그냥 y는 이라고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y제곱이 들어가면 무조건 y값이 2개로 대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무조건 안 되니까 x는 차수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지만 y는 무조건 1차여야 돼요. 그렇게 들어간 식을 만나면 이거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림상으로 넘어와서 함수가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을 하나 줬어요. 하나의 x값을 주면 여기서 가서 그래프에 가서 y값이 몇 개 나옵니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두 점이 찍히게 되죠. x값 하나에 이 둘레 위에 찍히는 점이 2개예요. 그 얘기는 근이 2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위아래로 2개가 생기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x값이 주어지면 y값은 하나로만 대답이 돼야 되는데 x값이 주어졌더니 y값이 2개로 대답이 되어서 원은 함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 분들은 문제집을 펴놓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만드냐고요? 일반형을 뭐로 만드는 연습? 표준형으로 만드는 연습.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찾을 때 했던 걸 2번 하시면 돼요. x제곱 x항 상수항 쪽에서 제곱항 넣어주시고, 자 y제곱 y항 상수항 해서 다시 제곱항 만들어주시고. 그렇다면 상수항은 꼭 0이 제곱을 만들고 나면 0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r제곱 만들어줘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넣어주고 빼주시면 돼요. 2차 함수 꼭지점 만들 때 해주셨던 상수항 완전 제곱 만드는데 필요한 값 넣어주고 없었던 거 넣어준 거니까 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주고
했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완전 제곱이 2개여야 돼서 2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 많이 하시고 지금 원의 방정식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문제풀이 하시면서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제풀이를 실제 해보시면 어려워요. 왜? 도형이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 2학기쯤 되면 모두 도형이 나왔을 거거든요. 도형 문제 푸실 때 그림 다 그려주고 반지름 주고 다 했는데도 문제 잘 풀려나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고등부에서 출제되는 도형 문제는 중학교 심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본 도형을 안 보셨다. 기본 도형을 안 보셨다. 심화 도형을 좀 안 보셨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하고 좀 쉬운 도형들을 보고 중학교 시험 문제는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고등학교를 오셨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학교 심화 문제집을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도형을 접하는 기본 센스가 심화 정도는 되어 있어야 문제풀이, 고등부 도형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나마 막힘이 덜해요. 아주 쉬울 거라는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나마 문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정도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고 해도 도형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셔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린 내용은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걔네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문제풀이에는 원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이나 삼각형이나 직선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원과 원의 위치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방정식이나 함수, 도형 단원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것들이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현장에서 만나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